안녕하세요. 인생은 신원패입니다. 오늘은 제가 겪었던 시행착오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저와 같은 시행착오를 겪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낼까 해요. 지금까지 저에게 그 누구도 이런 이야기를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건 절대 한 직업군에 대한 비방이나 비난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말아주셨으면 해요. 경력이 단절된 많은 엄마들이 제일 먼저 생각하는 직업군 중에 하나가 바로 사회복지사일 거예요. 사회복지사는 아무래도 학점은행제로 딸 수 있는 그런 자격증이다 보니 한 6개월 정도만 온라인으로 수업을 들으면 손쉽게 딸 수 있어요. 아마 다시 경력을 살리고 싶은 많은 여성분들이 도전을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사회복지시설에서 전담 인력으로 1년간 일을 했었고 회계직으로도 6개월간 일을 했었어요. 저의 경험을 조금은 나눠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첫 아이를 가졌을 때는 직장을 그만두고 아이를 케어를 했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아이가 돌이 지나고 첫 직장을 얻었던 게 바로 사회복지시설이었어요. 제가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전담 인력으로 일했던 거였거든요. 전담 인력은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없어도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관장님께서 면접 보실 때 저를 좋게 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담 인력으로 일하면서 당연히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따야 한다고 생각을 해서 저도 학점은행제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도전을 했어요. 한 6개월 정도만 수업을 온라인으로 듣고 한 100만 원 정도 냈던 것 같아요. 그리고 2학기 정도 수업을 듣는데 문제는 이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는 실습이라는 걸 해야 해요. 실습까지 마쳐야지 2급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나오거든요. 실습을 하려면 거의 평일에 실습을 해야 하는데 그 당시에 저는 일을 했기 때문에 주말에만 실습이 가능했어요. 그래서 주말을 포함해서 실습을 하려면 거의 한 120시간, 160시간 이 정도 실습을 채워야 했던 거예요. 그러면 거진 한 3개월 정도 주말을 반납해야 해요. 평일에는 일하고 주말에는 실습을 가야 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렇게 어렵게 주말에만 실습생을 받아줄 수 있는 실습 기관을 찾았는데 그곳이 바로 지역 아동복지센터였어요. 지역 아동복지센터의 경우는 일요일에는 거의 애들 안 오니까 뭐 평일 아니면 토요일 이렇게는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연차를 쓰던지 뭐 이렇게 해서 실습을 하려고 계획을 했었어요. 아마 노인시설도 요양원이나 뭐 이런 시설도 실습이 가능할 거예요.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리고 싶은 경험담은 절대 1년 365일 상시 실습생을 모집하는 곳은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곳은 일단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청소나 이런 부분들을 전부 실습생에게 전담시켜요. 그래서 실습생이 실습생에게 인수인계해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돌아가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배우는 것이 많지 않아요. 사회복지가 정부 보조금으로 움직이는 일이다 보니까 어떤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실행했었을 때 사진 같은 증거 자료를 남기는 작업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저는 그곳에서 클라이언트를 위한 뭐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이런 실질적인 걸 배웠다기보다 사진을 찍는 기술만 배웠어요. 그리고 요즘에도 그런 곳이 있겠냐 싶겠지만 후원금을 요구하는 곳이 굉장히 많아요. 물론 이 후원금이 내가 자진해서 드리는 거면 괜찮은데 그게 아니고 본인 월급에서 후원금을 내되 후원금을 내지 않는 직원들은 직원평가가 안 좋게 평가를 하고 저는 그런 경우를 더 많이 봤어요. 실습 기간도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그런 곳에서 실습을 하다 보니까 안 그래도 일하면서 사회복지 시설에 대한 회의감이 좀 있었는데 점점 더 이게 나랑 안 맞나? 내가 좀 그런 사명감이나 봉사정신이 떨어지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자괴감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아이들은 당장 배고픈데 사진을 찍기 위해서 한참 기다렸다가 식사를 해야 하고
후원금을 낸 실습생들은 좋은 점수를 받고, 내지 않은 실습생들은 뭐 원장님한테 뭐 3시간, 4시간씩 설교를 듣고, 제가 6개월 동안 4번의 감사를 받았던 곳이 바로 사회복지시설 회계 자리였어요. 저는 그 자리가 그런 큰 사건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지를 못하고 지원을 해서 일을 하게 되었는데, 뭐 굉장한 일들이 닥쳤었죠, 그곳에서. 그래서 6개월 동안 4번의 감사를 받고 그만뒀어요. 도대체 못 모르고 지원한 저는 무슨 죄입니까? 도대체 저 다음에 온 후임자도 1년을 못 버티고 그만둔 걸로 알고 있어요. 얼마 전에 제 남동생이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딸 거라고 강의를 끊었대요. 그래서 제가 정말 뜯어말렸어요. 제가 사회복지시설에서 일하며 가졌던 편견이 또 팩트만 전달을 해드리자면, 지금 경력이 단절된 우리 엄마들이 사회복지사를 사근제로 따도 그렇게 일자리를 찾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사회복지사도 복지관이나 이런 곳은 그나마 처우가 괜찮은데, 학은제로 딴 2급 사회복지사 자격증으로는 그런 곳을 가기 힘들고, 기껏해야 계약직이나 작은 시설에서 근무를 할 수 있는데 근무 환경도 열악하고, 아마 전담 인력이나 이런 경우는 170만 원도 못 받으실 거예요. 제가 생각했었을 때는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할 직업이지, 내가 경력 단절을 해소하기 위해서, 내가 직업이 필요해서 자격증을 따면 이 직업군에서 전문직으로 일할 수 있겠지? 이런 생각은 절대, 특히 남자라면 더더욱 그래요. 제가 특정 직업군을 뭐 비방하거나 비난하려고 이 영상을 찍은 게 아니라, 저처럼 기껏 자격증을 따놓고 쓰지 못하는 자격증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의 고를 오늘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리고자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